2025에서 2026 시즌을 앞두고 IBK 기업은행 알토스 배구단 내부에서 상당한 구조적 균열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외국인 선수 빅토리아 킹켈라, 아시아 쿼터 선수, 베테랑 리베로 임명옥, 젊은 윙 스파이커 육서영까지 안정적인 전력 구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고액 연봉자들의 기용 문제, 특히 이소영과 황민경 두 레프트 자원의 비효율성이 도마 위에 오르며 팀 내 셀러리캡 구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문제의 핵심은 팀 내 셀러리캡 운영의 심각한 비효율성입니다. IBK는 지난 시즌 종료 직후 FA 시장에서 육서영과 연원의 재계약을 체결하며 기대를 모았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윙 스파이커의 잔류는 팬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지만 동시에 이소영과 황민경의 연봉 수준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는데요. 이소영은 리그 최고 수준인 6억 5천만 원, 황민경은 5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수령 중이며 레프트 포지션 2명에게만 무려 11억 5천만 원을 투입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보여주는 경기 기여도가 그 수준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24에서 2025 시즌 기준 황민경은 33경기에 출전해 공격 성공률 29.74%, 점유율 13.1%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고액 연봉자 기준으로는 기대 이하의 수치이며 수비형 아웃사이드 히터로서의 기여도 역시 부상 이후 점차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소영의 경우에도 6억 5천이라는 금액에 걸맞은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 중 빈번한 교체와 체력 문제, 토스 호흡 불균형 등 여러 요소에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름값은 남았지만 실질적인 활용도는 급감했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곧 고액 연봉자 재구성 필요성이라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호철 감독 역시 내부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최근 한 매체와의 비공식 인터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팀은 확실히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다. 하지만 고액 연봉 선수들이라면 그만큼 매 경기에서 팀을 이끌 수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 이름값만으로는 시즌을 버티기 힘들다. 셀러리캡은 제한되어 있고 젊고 활기 있는 자원들과의 조화를 통해 실제 경기력으로 이어지는 효율을 따져야 할 시기다. 그는 또한 세터와 미들 블로커, 리베로의 조합은 안정됐지만 외곽 자원, 특히 레프트 포지션의 운용에 있어서는 더 날카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며 기존 주전 체계에 대한 암묵적인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호철 감독은 빠르고 강한 배구, 속공 중심의 전술을 지향하며 기동력과 효율을 중요시하지만 이소영과 황민경 모두 최근 기동성 저하와 리시브 불안정성을 노출하고 있으며 이는 김호철 감독의 전술 철학과 점점 어긋나는 모습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이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고 커뮤니티에서는 레프트 포지션에만 고액 연봉자를 중복해서 두는 건 셀러리캡 낭비, 기소영과 황민경을 동시에 쓰는 구조는 이미 실패한 실험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육서영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동력과 공격 루트를 제공하는 가운데 고액 자원들이 오히려 전술적 유연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시각이 강하며 빅토리아 킹켈라 역시 아웃사이드 히터로 기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황민경, 이소영 중 누군가는 로테이션에서 자연스럽게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황민경과 이소영의 트레이드설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당장 구단은 트레이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팀 셀러리캡 구조와 레프트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액 연봉자의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 스포츠 행정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IBK는 지금 외형적으로는 우승 전력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균형이 깨져 있다. 황민경, 이소영 선수가 가진 상징성과 경험은 무시할 수 없지만 전력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현장에서는 오고 간다. 문제는 연봉인데요. 현재 경기력으로 5억 원에서 6억 5천만 원을 온전히 부담할 팀은 많지 않으며 이로 인해 트레이드가 추진된다면 IBK 측에서 일정 금액의 연봉을 보전하거나 지명권 혹은 복수 자원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BK가 황민경과 이소영의 연봉 절반 이상을 떠안는 조건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이적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소영 역시 무풍지대는 아니라고 보며 비록 팀 내 상징성과 마케팅 측면에서의 영향력이 크지만 6억 5천이라는 금액은 리그 최고 수준이며 경기 중 교체와 부상 이슈가 반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재계약 혹은 보상 측면에서 샐러리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IBK 기업은행은 이제 샐러리캡 구조 개편, 전력 효율화, 포지션 밸런스 재조정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떠안고 있습니다. 고액 연봉자들의 이름값은 강하지만 실제 경기력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점고 저비용 고효율 자원들의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터 자원 확보가 시급한 현재 상황에서 황민경 트레이드를 통해 샐러리캡을 확보하고 세터를 영입하는 시나리오는 점점 현실적인 선택지로 부각됩니다. IBK는 그동안 리빌딩과 전력 개편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포지션 중복과 고비용 선수 중심 운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 번번이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이번 시즌은 거의 모든 퍼즐이 맞춰진 상태에서 단 하나 세터라는 핵심 퍼즐만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팀의 우승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감정보다는 냉정한 판단, 이름값보다 효율성 중심의 결단이 필요한데요. 결국 IBK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팀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며 황민경과 이소영의 트레이드는 단순한 선수 이동이 아니라 팀 철학과 시스템 개편을 상징하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팬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이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잘하는 선수와 미래가 있는 시스템을 원하며 IBK가 진정으로 강팀이 되기 위해선 그 기대에 부응하는 선택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픔이 따를지라도 그것이 팀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희생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과연 IBK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스포츠 맛집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려요.